이곳은 미술관으로 건립된 곳이 아니라 원래 기차역이었습니다. 1900년도에 만국 박람회 전세계 엑스포가 열렸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을 지방에서 파리로 모으기 위해서 기차역들이 건설이 됐는데 도심 중앙부에 있는 기차역이 실제로 미술관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전경을 보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사진 찍으시면 남다른 풍경을 완전 기도에서 있을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녁 6시에 종이 울리자 두 농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신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밀레 만종을 어떤 한 관람객이 훼손하고 그 작품을 복원하는 과정들 가운데 엑스레이 체크를 했었고 그때 관처럼 보이는 장면 자체가 포착이 되면서 살바도르 달리의 말이 진실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 밀레 만종의 아래쪽에 있는 바구니가 감자 바구니가 아니라 아예 무덤이라고 하는 이야기 끝까지 나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크게 제작한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그림이 독특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일부러 씨앗들, 곡식들을 남겨놓는 전통이 있었고 그 모습을 큰 세 명의 여인으로 표현했고 세 명의 이삭을 주는 여인들 뒤쪽에 감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대비되는 모습들 때문에 당시에는 이 그림이 사회주의적인 그림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계층의 갈등을 나타내는 그림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농촌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평온한 모습으로 잘 표현한 그림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름에 연못이 있고 그 위에 떠있는 수련의 모습을 아주 독특한 색감을 잡아서 그려낸 그림, 수련 자체가 이 오르세 미술관에 있고요. 미술관이 몇 개 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르세 미술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모네의 수련, 루앙 대성당 연작 외에도 모네의 초창기 그림도 오르세 미술관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모네가 혼자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같이 활동해서 동료들의 그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까미로 피사로라든지 그리고 시슬리라든지 이런 화가들의 그림들도 같이 비교해 보실 수 있어서 모네가 그런 다른 화가들과 어떤 점이 달랐기에 지금까지 인정을 받고 있는지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 될 겁니다. 자, 또 하나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화가 여러분들도 예측하실 것 같은데 빈센트 반 고의 그림도 이곳에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빈센트 반 고의 그림은 네덜란드에 있는 반 고 박물관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발견하실 수 있는 그림은 반 고의 후기작입니다. 반 고는 죽기 전에 파리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오베르슈르 우아즈라고 하는 마을에서 거주를 했었고 그때 고우와 같은 친분을 쌓았던 가쉐라고 하는 박사가 고우의 그림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반 고의 그림을 프랑스 정부에 기증하면서 반 고가 죽기 직전에 머물렀던 오베르슈르와즈라고 하는 마을에서 그렸던 그림들 대부분이 이곳에 보관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례로 오베르의 교회라고 하는 그림을 보시면 교회의 모습 자체가 흔들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반 고의 마음이 죽기 전에는 정말 복잡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반 고가 아르에 머물렀을 때 고갱이라는 화가 같은 침시를 썼던 그림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빈센트 반 고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림 중에 하나가 이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빈센트 반 고의 별이 빛나는 밤은 정신병원에서 그렸던 그림이라면 그보다 1년 전에 그렸던 그림이 이 그림이고 남프랑스 아르의 론강 위에 별이 비치고 있는 장면을 세세하게 그리고 12가지의 컬러로 반 고의 독특한 감성을 담아서 그렸던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다른 화가들에 대해서 차이점은 다른 화가들에 비해서 물감을 더 많이 썼던 걸 보실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원화를 보는 만큼 좀 더 가까이서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분 한 여성분이 침대에 누워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한 여성의 나체를 그린다는 건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그림의 법칙으로는 여신을 그리는 거였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성 바로 옆에는 꽃을 들고 있는 하인이 보이고 그리고 불길함을 상징하고 있는 고양이까지 보이죠. 마치 여신이 아니라 직업 여성처럼 보였던 이런 장면들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고요. 비슷하게 풀바디의 점심 식사도 남성분들은 옷을 입고 같이 밥을 먹고 있지만 여성분들은 옷을 벗고 있는 저런 모습들을 통해서 당시에는 정말 세속적인 그림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 때문에 화가들이 정해진 법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그림들을 그리게 되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보실 수 있는 그림이 딱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구스타프 꾸르베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위치는 여러분들 옷에 들어가시면 0층이고요. 0층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술사에서 정말 중요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그림들이 5층에 있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을 그렸던 시기에 구스타프 꾸르베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실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던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신화라든지 성경의 이야기라든지 혹은 일상 사람들과 삶이 동떨어진 귀족들의 삶을 그려냈다면 이분은 나는 천사를 그릴 수 없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르낭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꾸르베의 고향이기도 한 오르낭에서 평범한 사람이 죽었고 그 장례식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림에서의 죽음은 신성한 걸 상징했거든요. 혹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든지 일반적인 성인의 죽음들을 상징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다면 꾸르베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장례식이 있었던 장면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각기 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평범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의 크기가 실제 사람의 크기와 동일하게 표시가 돼서 우리가 평범하게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평범한 삶의 사람들의 모습들도 그림의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의 그림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짚어드렸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림은 까미의 인종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모네가 무명 시절에 모네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줬던 모네의 첫 번째 아내 까미오가 병으로 안타깝게 죽게 되었을 때 모네는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가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본인의 아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했었고요. 아내에 대한 사랑을 다른 그림과는 달리 사인에다가 하트자로 표시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가 모네를 유명한 그림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 무명 시절의 그림으로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유명한 화가이긴 하지만 좀 그분의 대표작은 이 오르세 미술관에 보관된 사과와 오렌지라든지 목욕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작품인데 왜 카드놀이 하는 사람이냐면 폴세자는 카드놀이 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총 5개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올세에 카드놀이 하는 사람의 그림이 있고요. 그것과 비슷하게 그려졌던 그림이 한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렸던 그림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그림의 가격이 2억 5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대략 한 3천억 정도 되는 금액이죠.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리다 보니까 그것과 보통 경매시장에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이 시리즈와 비슷한 거라면 비슷하게 금액이 또 측정이 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폴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이 가장 비싸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그림 가운데 가장 비싸게 팔렸던 그림은 닥터 가시의 박사의 초상화입니다. 닥터 가시는 빈센트 반 고흐가 오베르시르와즈에 거주할 때 정신적으로 도움을 줬던 의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분의 초상화를 고흐가 그려냈었는데 그 초상화가 일본 한 기업가에게 7,500만 달러에 팔렸었고 한국 돈으로 약 800억 원 넘는 돈에 팔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반 고흐의 그림 가운데 가장 비싸게 팔린 게 가시의 박사의 그림이고 그 그림과 동일한 버전이 바로 오르세 미술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과 좀 다르게 모네 그림보다도 그리고 고흐의 그림보다도 세잔의 그림이 가장 비싸고 고흐의 그림들 가운데 이 가시 박사의 초상화가 아마 경매 시장에 나오면 좀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르세 미술관에서 여러분들이 관람하실 수 있는 작품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제는 제가 이곳에 관람하는 팁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추천드리는 건 오르세 미술관을 0층, 5층, 2층 순으로 관람하시게 되면 작품들의 시대 순으로 보실 수 있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팁이 될 것 같고요. 앉을 공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5층에 가시면 깜빠냐 카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평범한 카페였는데 깜빠냐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유명한 브랜드와 콜라보도 하는 유명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 공간을 모던하게 해석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소설가인 쥐베르는 해전 이만니 그리고 모네 수련에서 영감받아서 모던하게 카페를 잘 꾸며놨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여기서 커피 한잔 하시고 쉬시면서 체력을 좀 보충하신다. 그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깜빠냐 형제 카페에 있고요. 또 하나가 5층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시게 되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시계가 하나 있을 건데요. 그곳을 배경으로 사진 찍으시면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사진을 남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르세 미술관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들어가는 방법이라든지 주요 작품들, 동선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 좋은 관람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랜선 투어는 여러분들께 또 다양한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